예, 지금부터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연합회 그리고 업종별 대표와 함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기자분을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동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팀장 임채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신 참석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신영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정정면 상금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경남도지회 장정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이벤트산업협회 최준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성산구 소상공인연합회 박경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 소상공인연합회 조재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해운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영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진해구 소상공인연합회 심임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경남 5개 광고협회 창원시 지부 오동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경남도지회 박나리 의창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경남도지회 건말순 회원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경남도지회 정윤아 하포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피부미용사 중앙회 경남도지회 이다나 진해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진해지회 장순자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경남 5개 광고협회 진해시 지부 박성욱 부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성산구 소상공인연합회 서기훈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김동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신영철 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오늘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을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해 주신 경상남도 시군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업종별 대표님 및 이분 여러분,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기자회견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700만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지역과 가정의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 소상공인은 코로나 시기에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그리고 눈물겨운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지난 코로나 위기 상황의 긴 턴을 벗어난 안정과 행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동시다발적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톱으로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자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경영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이라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냉방비 폭탄이 다시 앞을 가로막고 있고 원자재와 임대료의 상승마저 감당해내면서 코로나 시기를 버티기 위해 받았던 대출은 치솟는 금리와 함께 다가오는 9월에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어 원금 상환이라는 압박마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한 업종별 합리적 구분 적용마저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부결되었고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극단적인 생존의 위협과
한계사항 앞에 봉착해 있다. 이에 경상남도 소상연합회와 업종별 대표는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을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결정을 취소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합리적으로 구분을 적용하라. 지난 6월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하였으나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의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7조 제3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기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 이 표결에서 노동자위원 8명 전원이 반대표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면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입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1988년 당의 연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이 최저임금은 업종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단일 적용되어 왔다. 업종별 경영사항은 물론 근무의 강도와 노동 생산성의 차이는 곧바로 임금 지불 능력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나는 상식인데도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단일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부결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의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법 제도적 이유만 되풀이하지 말라. 이에 대한 입법적 불비를 인정하고 업종별로 합리적인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 일을 재심의하여 현행법인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하라. 6월 29일 기준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회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이다. 만일 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확정된다면 이를 월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55만 1,890원이 된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보다 26.9%가 인상된 수준이다. 업종별 근로자를 임금의 크기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가장 가운데 자리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중위임금이라 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이를 비율로 환산하여 중위임금을 100으로 놓으면 숙박업과 음식업점은 최저임금 수준은 90.4%, 농림업은 88.4%, 그리고 도소매업은 71.6%에 달한다.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수준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그 분야의 업종 및 산업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식당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중간임금의 90%를 넘어 이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자체를 지불할 능력의 한계를 다다르게 되어 차라리 폐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결국 지불 능력의 한계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인식하여 오히려 고용원을 줄여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 최저임금 수준은 업종별로 근로자 중임금 대비 50% 아래가 되도록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최소한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해야 할 것이다. 셋, 최저임금위원회를 제도를 개선하라. 먼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유은 구성 중에서 공익위원 9명을 여당 측에서 3명, 야당 측에서 3명, 그리고 공정성이 담보된
시민단체에서 3명을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특성상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항상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공익위원 9명의 의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 지난 몇 년간 공익위원들의 절충안이라는 명목으로 제시된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되어 왔고, 그것은 결국 지난 십몇 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공익위원 9명의 규모를 줄이거나 임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또는 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표결권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넷, 그리고 전원회의 개최 등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위원 측이나 사용자위원 측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퇴장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규제나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파행적인 방식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피로감은 물론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파편과 상처만이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심의를 지속하는 동안 노동계 측과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는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재심의 규정을 개정하라.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심의 요청과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최저임금안을 재심의를 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8조 제5항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망하게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법제도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심의하고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한 앞으로도 재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설령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으로 재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재적의원 27명 가운데 과반수 14명이 출석하여 그 3분의 2 이상인 18명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어야 하는데,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 모두 표결권을 가진 현재의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 제기를 한 어느 한 측에서 이 제기를 받아들여 재의결할 의결 종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제기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만약 받아들여져 재심의에 해고된다 하더라도 재심의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결국 최저임금안은 처음 의결된 원안으로 8월 5일에 확정 고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심의 제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문화된 규정이 존재하는 최저임금법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의 악화라는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 복착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러한 열악한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확정 고시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업종별 합리적 구분 적용을 외면하고 이를 포기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조성이 개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업종별 구분 적용 9개월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동결 기자회견과 관련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동자 측 구명 그리고 그 사용자 측 구명 공의원 구명을 해서 재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부결을 그 규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점이 사실은 그 하나둘이 아니고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는 것을 꼭 이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3년의 긴 터널을 우리가 그 뚫고 나왔지만 코로나 때 그 행정적으로 문을 닫으라면 닫았고 문을 열으라면 열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은 사실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피해를 입고 그 손실을 본 것은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물론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그때 당시에 근로를 통해서 또 그 수익을 가져갔고 저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26.4%라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지금의 현실이 가장 처절하고 힘든데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근로자도 정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있는 기자 선생님께서 잘 좀 두루두루 살펴서 그 기사에 꼭 좀 올려서 소상공인들의 이 절규에 찬 목소리를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9개월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동결에 따른 보호 선창을 창원 등대시 의창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연진 회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창을 하면 보호 두 번을 재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산대원구 소상공인협회장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보기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소상공인 가족입니다. 최저임금 동결해라. 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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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하라.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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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 규모별 합리적 차등 적용하라.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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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위기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존하라. 보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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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8%
소상공인 정부 지원 확대하라.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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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예, 93.8% 소상공인 정부 지원 확대하라.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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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 그날까지 이상으로 오늘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동결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기자분께도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